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육아대리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직 4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토론토는 6도에서 10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토론토 3인 기준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생활비는 참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변수는 아마 가족 구성원의 수, 그리고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아니면 싱글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에서는 저희 가족, 토론토 근교에 살고 있고 3인 기준, 그리고 여기서 산지 한 9년 정도에 되는 가정은 어느 정도 생활비가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시청 전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큰 포션으로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 비용 같아요. 주거 비용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기지를 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겠지만 집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렌트를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희와 같이 집을 구매해서 이렇게 모기지, 이제 집 담보대출이죠. 담보대출을 이제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를 1630불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리비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도 아닌 콘도도 아닌 이제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타운하우스도 요즘 한국에 많이 짓고 있잖아요. 저희 집 옆에 다른 이제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타운하우스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비가 300불 정도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을 치워주고, 여름철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디 관리, 그리고 낙엽 쓸어주고, 그 정도의 비용을 그 관리 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 외부에 관련된 거를 저희 타운하우스 관리 사무소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붕이 갈아야 될 시기가 되면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 비용으로 지붕을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리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그 건물 외벽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사무소에서 다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텍스입니다. 집을 구매를 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월 한 번씩 이제 텍스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낼 수 있게 셋업을 해놔서 한 달에 텍스 비용이 350불 정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모기지 1630, 그리고 관리비 300, 텍스 350 해서 총 2280불이 이제 집에만 들어가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을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은 처음 토론토나 캐나다에 정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렌트를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집을 구매를 해야 되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견해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겠지만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2280불이고요. 저희 바로 옆집이 저번 달에 렌트 계약이 끝났어요. 그 렌트 비용을 보니까 2250불에 렌트가 나간 걸 봤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집을 구매를 해서 나가는 돈은 2280, 렌트는 2250, 겨우 30불을 저희가 더 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는 모기지기 때문에 한 달에 모기지를 내고 원금을 내는 돈은 이제 저희 돈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9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900불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렌트가 그 정도 비슷할 바에 그냥 집을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유틸리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항목으로는 전기세. 전기세는 여기서 보통 이제 하이드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월 평균 50불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좀 겨울에는 많이 내기도 하고 여름에는 좀 적게 내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50불 정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스 비용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콘도에서 살 때는 이 가스 비용을 내진 않았어요. 근데 타운하우스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는 이 가스 비용을 따로 내고 있거든요. 이 가스 비용은 그냥 말 그대로 저희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퍼니스라고 집 밑에 그 보일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스를 이용을 해서 집을 공기로 순환시켜서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집에 이제 온돌이 깔려 있잖아요. 온돌도 마찬가지로 아마 가스를 사용해서 온돌 바닥을 이제 데우는 형식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돌 시스템이 많이 없고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퍼니스에서 데워져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로 이 집안을 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비용은 한 달에 100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가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저희가 히터는 대부분 쓰지는 않고 이제 씻을 때 온수 정도를 쓰기 때문에 여름에는 한 60불, 70불, 대신에 겨울에는 당연히 따뜻한 물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이제 히터를 돌려야 되니까 겨울에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한 140불 정도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한 100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핸드폰 비용인데요. 핸드폰은 저랑 제 와이프 두 대를 쓰고 있는데 둘이 합쳐서 한 90불 정도 쓰고 있어요. 여기 캐나다 토론토에는 6개, 7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벨, 라저스, 이 두 회사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장점은 회선이 좀 안정적이어서 잘 끊기지가 않아요.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빠르고요. 하지만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간 비싼 축에 속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폼박스라는 업체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요. 이 폼박스라는 업체는 라저스 회선을 따서 쓰고 있어서 사실 라저스랑 퀄리티는 비슷하지만 가격은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2기가짜리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요. 2기가에 30불,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4기가에 40불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90불 정도 나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인터넷 요금인데요. 이제 인터넷 요금도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라저스나 벨을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쓰고 계신데, 저의 경우에는 캐리텔레콤이라고 라저스 회선을 똑같이 쓰고 있는 업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핸드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메인 라저스 라인을 쓰지 않고 이 산하 업체를 쓰는 이유는 사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는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라저스도 다 써봤는데 퀄리티는 비슷하지만 가격은 저렴해요. 그래서 이 캐리텔레콤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무제한이고 속도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상당히 높아요. 한 번도 거의 뭐 끊긴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기계, 아이폰, 아이패드, 컴퓨터, 노트북 여러 대를 쓰고 있지만 거의 끊긴 적이 없고 속도도 아주 빠른데 가격은 35불 플러스 텍스를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 그 회사에 비해서 저렴해서 저도 많은 지인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줬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구글에 뭐 캐리텔레콤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네, 좋은 프로모션 나오면은 좀 더 싸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저희도 최근에 한지 한 두세 달밖에 되진 않았는데 참 있다가 보니까 참 끊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기에 미국 드라마도 있고 한국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냥 이런저런 거를 보다 보니까 한번 넷플릭스 없이 살아볼까, 좀 이게 아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없으면 좀 아쉬운. 그래서 뭐 10불이니까 그냥 뭐 10불 정도 내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틸리티 비용을 한번 다 더해 보니까 60불, 100불, 90불, 40불, 10불. 그래서 총 300불 정도가 유틸리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이 자동차와 교통비인데요. 사실 교통비도 개인차가 좀 많은 그런 품목인 것 같아요. 여기 캐나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타운, 미드타운 경우만 봐도 사실 교통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지하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중교통, TTC라고 해서 이 토론토 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스트리카, 이게 지상으로 가는 전차고요. 그리고 버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이제 촘촘하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차가 없으신 분들,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차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 같은 분들은 여기 그 자동차 보험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결혼하셨지만 아직 아기가 없으신 분들도 사실 다운타운이나 아니면은 토론토에 사신다고 하면 차가 필요 없이도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기가 곧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제 아기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차는 정말 거의 필수죠.
왜냐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앞에 장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뭘 사러 갈 때도 차가 없으면은 이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토론토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신다면, 그리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자동차 비용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 할부로 들어가는 금액이 월 380불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리스가 아니고 파이낸스이기 때문에 380불은 순전히 자동차 할부 비용이고요.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메인테넌스비 아니면은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보험비가 있습니다. 차 보험비는 토론토가 북미를 통틀어서 가장 이제 비싼 곳들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통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경력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면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보험비가 600불까지 다 들어봤어요. 한 달에,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에 600불의 보험료를, 참, 한 달에 보험료 600불을 내면,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사회 초년생들은 차를 바로 사지는 않고 다운타운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편차가 큰 게 나이도 있고요. 그리고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도 있고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다운타운인지 시외곽인지 아니면 완전 시골인지, 그리고 너의 자동차 색깔이 뭔지, 얼만큼 하루에 운전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비용을 언급한다는 게 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한 달에 170불 정도를 내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주유비입니다. 주유비는 제가 출퇴근할 때 쓰고 이제 주말에 잠깐 장을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 정도로 쓰고 있는데요. 한 달에 200불 정도를 주유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 와이프도 출퇴근을 하니까 와이프가 출퇴근할 때 쓰는 이제 고트레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뭐 지하철만 타도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토론토를 벗어나게 되면은 기차가 다녀요. 그 기차를 고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 고트레인도 구간에 따라서 멀면은 금액을 많이 내고 짧으면은 금액을 좀 덜 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통근 기준 고트레인 비용이 350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차랑 교통비만 봤을 때 지금 제 한 달에 드는 비용이 1100불. 네,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거의 주거비의 절반 정도를 교통비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식주 중에 주는 했고 의복, 뭐 옷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개인차가 많은 품목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뭐 9년 됐으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온 모든 옷들은 몇 벌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지금 없어졌는데요.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잡이 아니기 때문에 옷에 대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와이프는 오피스 잡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끔씩 이런저런 옷을 사고 있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캐나다 옷이 정말 이쁜 게 없어요. 정말 뭐 명품이나 이런 걸 사지 않는 한 옷이 형편없이 이쁘지 않거나 아니면 이쁘면 너무 비싸거나 뭐 그래서 옷에 대한 거는 저희는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식비입니다. 식비는 저희가 한 800불에서 1000불 정도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외식이 들어간 비용이기도 한데 외식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진 않거든요. 제가 토론토에 살았을 때는 외식을 좀 많이 했어요. 거기는 이제 한인타운도 가깝게 있고 뭐 배달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주말에 나가서 그냥 뭐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이제 사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비용보다 외식 비용이 많을 때도 있었는데 이사 오고 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을 이제 집에서 장을 봐서 해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외식 포함 그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아들에 대한 교육 적금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한 달에 100불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 교육 적금이 뭐냐면 제가 아들이 한 명 있잖아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가입을 했던 건데 여기에서는 RESP 캐나다 교육적금이라고 부르는데 교육적금의 장점은 제가 다음에도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적금은 한 달에 제가 100불 내는 이유는
이것도 뭐 사실 사람마다 내는 그 금액은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100불, 어떤 분들은 200불, 300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돈이냐 하면 제가 100불을 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아마 처음에 가입하게 되면은 가입 축하금이라고 또 몇백 불을 주고요. 또 제가 월에 100불을 내게 되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불 정도를 추가로 더 받고 있거든요. 이게 쌓이고 하다 보면 이제 제 아들이 대학을 갔을 때 한 18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 쌓이는 돈이 상당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내는 돈보다 정부에서 주는 돈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자를 포함해서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거 역시 기본형이 있고 펀드형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기본형을 가입했거든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 내가 100불을 내면 일정한 금액을 주지만, 펀드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불을 내면 그 100불을 가지고 제가 선택한 펀드에 관한 그걸로 이제 더 굴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형을 택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리는 없고요. 이제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플랜을 제가 선택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내고 있는 게 주거비용 1280불, 그리고 뭐 유틸리티 비용 300불 정도, 그리고 자동차 교통비 1100불, 그리고 이것저것 의식비가 한 1000불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 아들 교육적금 100불, 이렇게 해서 다 더해 보니까 4780불이나 되네요. 와, 참, 이거는 정말 저희 가정이, 3인 가정이 정말 숨만 쉬고 살았을 때 4,780불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뭐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일 수도 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더 이상 뭐 줄일 비용이라고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들어가지 않은 이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아들 교육비. 제 아들이 지금 이제 곧 9월 달에 그레이드 1,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수영을 좀 했었는데 수영도 뭐 하다가 싫다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면 이런 저런 거를 좀 시킬 예정이거든요. 태권도 시켜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바이올린, 뭐 이런 음악 같은 것들, 아니면 수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보통 한 100불에서 300불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예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후쯤이 되면은 저의 고정비는 한 5,000불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금액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 보통 자녀가 하나거나 아니면 둘 정도 되는 그 정도 보통 생활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자녀를 계획하시는 분들, 아직 차가 없지만 차를 구매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